자, 좋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가빈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가빈. 가빈은 품질 측정은 조직 내의 특정 활동 및 기능에 따라 관련 집단의 성숙도, 경험의 정도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본 사람입니다. 즉, 생산자와 사용자 관점을 동시에 고려한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가빈이 말하는 또 품질 5차원이 있어요. 이 5차원에는 또 뭐뭐뭐가 있냐면, 첫 번째, 철학적 개념으로 고유한 탁월성과 동일한 개념이다.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지만 분석하기는 어렵다라고 한 선험적 접근이 있고, 품질을 제품의 고유한 속성이라고 보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변수로 봄. 제품이 지닌 바람직한 속성의 합이 클수록 제품의 품질은 양호하다. 그러니까 제품의 이 고유한 속성이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변수다. 라는 제품 중심적 접근이 있어요. 그 다음, 고객들은 다양한 필요, 욕구, 선호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품질이 가장 좋은 것이다.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좋대. 그러니까 주관적이고 수요 지향성, 즉 누구 중심? 사용자 중심적 접근. 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제품의 속성을 명세서와 일치하게 제조하면 고객의 신뢰성은 높아져 만족을 주는 공급 측면. 이 립밤을 계속 공급해서 제조를 해야겠죠? 제조 중심적 접근이 있고, 마지막, 원가와 가격에 의해 품질을 정의하는 관점. 양질의 제품은 고객이 수용 가능한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생산자가 수용 가능한 원가에 제공하는 제품. 원가, 가격, 고객 또는 생산자가 수용 가능한 걸로 이제 말하는 그런 관점을 돈이니까 가치 중심적 접근이라고 봅니다. 가빈은 5가지 품질 차원을 나눴어. 철학적 개념으로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지만 분석하기 어려운 선험적 접근이 있고, 이제 제품의 고유한 속성이 품질이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측정 가능하다는 제품 중심적. 고객을 위한 거,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 사용자 중심적. 이제 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 제품의 속성을 명세서와 일치하게 제조해야 된다는 제조 중심적. 마지막, 원가와 가격에 의해 품질을 정의하는 가치 중심적. 이렇게 5가지로 접근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생산자와 사용자 관점을 동시에 고려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러면 또 이 가빈 모델에 품질 범주가 또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개념을 블라블라블라 설명한 다음에 이 개념에 해당하는 품질 범주는 뭘까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첫 번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운영적인 특징은 성과입니다. 운영적인 특징은 성과. 특정 제품이 가지고 있는 경쟁적 차별성. 특정 제품이 가지고 있는 경쟁적 차별성은 특성이야. 특징. 잘못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의 정도, 신뢰성. 고객들의 세분화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고객들이 요구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런 요구, 저 사람은 저런 요구. 그런 세분화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은 적합성. 제품이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 지속적으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 지속성. 기업이 고객을 통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으로 속도, 친절, 경쟁력, 문제 해결 능력. 기업이 고객을 통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인 거야. 기업이 빠르게 고객을 위해 속도를 좀 빠르게 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서비스 제공 능력. 사용자 감각에 소구할 수 있는 내용. 감각, 신미성. 기업 혹은 브랜드의 명성. 기업 혹은 브랜드의 명성이 막 엄청나게 막 두드러져 있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겠죠. 인지된 품질. 그래서 가빈 모델의 품질 범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과는 제품이 갖고 있는 운영적인 특징이고, 얘는 특정 제품이 가지고 있는 경쟁적 차별성이고, 잘못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의 정도. 우리 옛날에 요즘 이제 넷플릭스에는 종영이 됐지만 모범택시 보면 이재훈이
막 어쨌든 뭐 프로젝트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 차단하고 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이 이재현을 다 믿죠. 이재현은 다 할 수 있을 거야. 이재현은 처치해 줄 수 있을 거야. 잘못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의 정도 이런 거를 이재현한테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잘못되거나 실패할 그런 거를 이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재현에게 매우 강하게 신뢰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세분화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적합성. 그다음에 지속성. 요런 게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랜 루스 모델을 살펴볼 건데요. 이 그랜 루스 모델은 뭐 그렇게 시험 문제에 뭐 어렵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기대와 지각된 서비스 간의 비교를 통해 소비자에게 지각되는 게 서비스 품질이라고 정의했대요. 그랜 루스가.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 서비스를 받기 전에 그 기대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를 느꼈을 때 그 지각된 서비스가 있겠죠. 그거를 비교를 해보는 거야. 비교를 해서 소비자에게 지각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기대된 서비스에는 뭐가 있냐면 뭐 전통과 사상 또는 뭐 개인적인 요구, 기업 측의 약속, 과거의 경험, 구전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기대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그 시험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자, 이게 다시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그랜 루스가 제시한 서비스 품질의 구성 요소에는 일단 기대된 서비스가 있고 지각된 서비스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 비교를 하겠죠. 여기서 소비자에게 지각되는 게 서비스 품질이라고 했죠. 서비스 품질. 더 나아가 그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의 이미지. 이렇게 품질의 구성 요소가 4가지가 있어. 이거를 그랜 루스가 말했는데 여기서 이 기대된 서비스, 요 기대된 서비스에 이제 그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통과 사상. 서비스를 받기 전에 기대하는 거예요. 전통과 사상. 그다음에 그냥 연결해서 구전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전통이 약간 과거죠. 과거의 경험. 과거에 내가 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서비스를 기대하든 기대하지 말건 뭔가가 있었겠죠. 그다음에 개인적 요구. 과거에 내가 뭔 요구를 했나 봐. 개인적 요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업 측의 약속. 기업이 우리 거 한번 사보세요. 되게 잘해줄게요. 싸바싸바. 서비스 받기도 전에 기대를 하겠죠. 이런 거 1, 2, 3, 4, 5 5가지. 여기에 의해서 서비스가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구전 커뮤니케이션은 뭐냐면 서비스는 무형적이고 서비스 품질 또한 경험적, 신념적 품질에 의해 평가되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가 구매 이전에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서비스의 경우 구전 커뮤니케이션은 비경험자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가 포인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대된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지각된 서비스는 뭐냐면 여기에 또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단 말입니다. 뭐 기업의 물질적, 기술적 지원,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직원, 다른 참여 고객들 간의 구매자와 판매자의 상호작용. 요런 게 있어야지 서비스가 이제 지각된 품질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고 전통적인 마케팅 활동은 제한된 영향을 줄 뿐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서비스 품질. 얘는 이제 기술적 품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고객에게 만족을 주려면 기능적 품질이 요구된다는 거야. 그럼 이 기능적 품질의 구성 요소에는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직원의 태도 및 행동, 기업의 내부 관계, 고객 지향적인 물리적, 기술적 자원, 지속적 고객 접점 능력. 요런 게 고객에게도 만족을 주기 위한 품질들이다라는 거예요. 구매자와 판매자의 상호작용은 전통적 마케팅 활동보다 더 중요하며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자, 마지막 기업의 이미지는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제3의 구성 요소입니다. 고객이 기업을 평가하는 결과로서 서비스 무형적 특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고객이 기업을 평가하는 결과, 이미지죠, 결국은. 그래서 이런 것도 뭐 기술적 품질, 기능적 품질, 전통적 마케팅, 외적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기업 이미지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제3의 구성 요소가 기업의 이미지다. 이 그렐로스 모델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또 품질 6차원이 있어요. 품질 6차원. 이 품질 6차원이 어떤 거냐면, 먼저 첫 번째, 전문적인 방안을 이용해서 서비스 공급자, 종사원, 운영체계, 물리적 자원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고객들이 인식하게 하는 거. 전문성과 기술입니다. 요게 시험 기출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고객들이 인식하는 거.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게 전문성과 기술인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 고객과 접촉하는 서비스 종사원들이 매우 친절하고 자발적으로 고객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고객이 느끼는 거. 서비스 종사원들의 친절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와 행동인 거죠. 세 번째,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 기관의 위치, 운영시간, 종사원, 운영체계 등이 서비스를 받기 쉬운 위치에 존재하도록 설계되고 운영되며 고객의 바람과 수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절될 수 있다고 고객이 느끼는 거. 접근하기도 쉽고 접근성, 융통성 있게 조절될 수 있다는 거. 접근성과 융통성. 네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서비스 공급자, 종사원, 운영체계 등의 약속을 잘 지키고 고객들에 대한 생각을 최우선 고려 요인으로 서비스를 수행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고. 고객이 알고 있는 거. 아까 모범택시에서 제가 뭐라고 비유했죠? 이재훈을 믿는 거. 이재훈을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성과 믿음.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이재훈이 나쁜 사람들을, 악역들을 처단할 것이라고 믿는 거야. 그 무지개 운수 사람들은 신뢰성과 믿음. 그 다음, 뭔가 잘못되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서비스 공급자가 즉각 그리고 능동적으로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새롭고 수용 가능한 해결 대안을 찾아내려고 한다고 고객이 느끼는 거. 바로 잡으려고 한대요. 서비스가 회복되겠죠. 서비스 회복. 서비스 공급자의 운영이 신뢰받고 서비스 이용 요금에 대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고객과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그 서비스 운영이 성과와 가치를 나타낸다고 공감할 수 있다고 고객이 믿는 거. 자, 내가 이 립밤을 사기까지 서비스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 이용 요금에 대해 가치를 내가 부여할 수 있고 그 서비스 운영이 성과와 가치를 나타낸다고 공감할 수 있다고 고객이 믿는 거. 이거는 평판과 신용입니다. 이게 그렐로스가 말하는 품질 6차원의 모델이야. 전문성과 기술, 태도와 행동, 접근성과 융통성, 신뢰성과 믿음, 서비스 회복, 평판과 신용.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카노 모델입니다. 카노. 커피 카노 아니라 카노 모델이에요. 얘는 동기위생 이론을 기본으로 제품,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 품질 요소를 이원적 인식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정도에 따라 품질의 역할을 분류하는 방법의 제한과 기업의 입장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자, 카노 모델은 이 표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자, 요게 만족, 반대는 불만족, 충족, 불충족이야. 보세요. 자, 얘가 이렇게 올라가. 자, 이거는 뭐냐? 이렇게 올라오면 어때요?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충족되고 만족하죠. 매력적 품질이라고 해요. 매력적 품질. 고객이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충족시켜줘. 나 이거 기대도 안 했는데 이거를 충족시켜주네? 너무 매력적이죠.
또는 내가 고객이 기대했던 것이라고 해도 고객의 기대를 훨씬 초과하는 만족을 주는 거야. 그래 뭐 이 립밤 뭐 어느 정도 부드럽게 막상 발랐어. 아 뭐야 향도 좋고 너무 좋잖아. 발림성 미쳤다. 고객의 기대를 훨씬 초과하죠. 그러면 결국은 고객은 감동을 받게 된단 말이야. 이게 매력적 품질이고 예를 들어서 세탁해도 재사용이 가능한 나노 섬유 마스크를 개발했다. 이런 게 뭐 매력적 품질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가볼게요. 대칭한다면 이렇게 되거든요. 대칭하게 된다면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최소한 마땅히 제공될 것으로 보는 기본적인 품질 요소야. 당연한 거야. 내가 이거 립밤을 사는데 이 정도 발림성을 내는 거는 당연한 거야. 최소한 마땅히 제공될 것이라고 보는 게 당연적 품질. 충족됐어. 내가 이 립밤을 쓰는데 만족했어. 부드러워. 입술이 부드러워. 당연한 거야. 그래서 딱히 만족감을 주지 않아. 이건 당연히 나한테 제공돼야 되는 거 아니야? 립밤이라면? 이런 생각인 거야. 근데 충족이 안 됐으면 불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메라 보면 오토포커스 그 자동 초점 그 AF 기능을 가진 사진 이 기능을 가진 거 있죠? 그 카메라 그거는 사진 전문가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사용하잖아요. 일반인도 카메라에 AF 기능 당연히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당연적 품질 요소 서로 대칭이죠. 매력적 품질, 당연적 품질.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이 중심을 거쳐가는 얘가 있어요. 이거는 일원적 품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충족될수록 만족이 증대되고요. 반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불충족되면 불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일원적 품질에 예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동차의 연비. 충족되면 만족이 증대되고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이 증대하는 거야. 자동차의 연비, 대기시간, 직원의 친절도, 교사의 전문성, 학원 강의시간 준수, 승무원의 접객 태도가 일원적 품질에 해당되는 겁니다. 고객의 명시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보면 돼. 요런 것들 고객의 명시적 요구사항 일원적 품질이야. 이게. 자 그럼 반대로 넘어가 볼게요. 반대로 꺾였어 이렇게 일원적과 반대가 이렇게 꾹 내려가. 이거는 뭐냐면 역품질이야. 역품질. 반대로 얘는 충족이 되면 불만을 일으키고 충족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만족을 일으키는 걸 말해요. 거꾸로 청개구리죠. 충족이 됐네 불만족. 불충족됐네 충족이 안 됐어 오히려 만족을 일으키는 역품질 요소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있어요. 요거 가운데는 우리가 뭐라 하냐면 무관심 품질이라고 합니다. 충족되건 충족되지 않건 만족도 불만족도 일으키지 않는 거야. I don't care. 뭐 커뮤니티가 제공했다 해서 내가 뭐 만족이 있거나 불만족스럽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뭐 FAQ, 쇼핑 사이트 명성 이런 게 무관심 품질입니다. 충족되건 충족되지 않건 만족도 불만족도 없어. 무관심. 그래서 이 순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 선은 뭔가요? 이 선에 해당되는 뭐 예시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전 이렇게 외우거든요. 매일당. 나머지 쉽잖아. 무관심이니까. 매일당. 이게 카노 모델이고 동기위생 이론을 기본으로 제품,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 품질 요소를 이렇게 이원적인 방법 나눴잖아요. 이원적 인식 방법으로 제시한 것을 말합니다. 이게 카노 모델의 품질 5요소인데 이 카노 모델이 가져 있는 장점이라는 게 있어요. 품질 속성이 지닌 진부와 경향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거야. 품질 속성이 지닌 진부와 경향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즉 거의 모든 산업에서 핵심 속성들이 시간이 지나면 기본 속성으로 변한다는 건데 진부화 현상이 뭐냐면 진부화 현상. 진부해. 말 그대로 쓰다 보니 진부해. 자, 우리가 이 매력적 품질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내가 기대했던 거라도 기대를 훨씬 초과하면 만족을 주는 품질 요소잖아요. 소비자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론적 요소 또는 당연적 요소로 옮겨갈 수 있는 거야. 이게 이론적 요소 또는 당연적 요소로 이제 옮겨갈 수 있는 것을 진부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진부화 현상. 어떻게 보면 품질 속성이 지닌 진부화 경향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는 거죠. 모든 산업에서 핵심 속성들은 시간이 지나면 기본 속성으로 변하는구나. 그다음에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도와 소비자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특성을 규명할 수 있다. 즉 매력적 품질 요소가 뭔지를 찾아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 상황, 트레이드오프 상황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고요. 만족, 불만족이라는 주관적 측면. 이건 주관적인 거잖아요. 내가 느끼는 게 다르니까.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충족되고 불충족된다라는 객관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게 산업 모델의 장점이다. 자, 그 다음은 이유재, 이준엽의 KSSQI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좀에 외워둬야 될 게 많아요. 이유재, 이준엽의 KSSQI. 한국인이죠. 그러니까 K가 붙었나봐요. 자, 우리 앞서서 PGB, 파라스라마자이담을 베이리가 말한 그 서스컬 모델 있죠. 그게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와 한국표준협회가 공동 개발한 거예요. Korean Standard Service Quality Index. 얘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과 고객 특성을 반영해서 서비스 산업 전반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 정도를 나타내는 종합지표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것만 외우면 돼요. KSSQI에는 성과 측면이 있고 과정 측면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성과 측면에 있는 거는 뭐뭐뭐냐, 과정 측면에는 뭐뭐뭐냐, 이것만 외워두면 돼요. 성과에는 어쨌든 그 고객을 만족시키기까지의 그런 결과물인 거죠. 고객의 갖고 있는 본원적 욕구를 충족시켰을 때 성과가 발생했다. 예상 외의 혜택을 줬을 때도 성과를 받았다. 약속을 이행하는 거, 고객에게 서비스를 주는 그 약속을 이행했을 때도 성과로 드러나죠. 창의적인 서비스로 나타내지는 이 결과물로 나타내는 것도 성과예요. 4가지. 본원적 욕구를 충족하고 예상 외 혜택, 약속 이행, 창의적 서비스는 성과에 해당되는 거다. 자, 그럼 반면에 과정, 서비스를 주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요.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 신뢰감. 이런 감정이 있어야지 고객을 응대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 흘러가는 과정, 흐름. 접근 용의. 고객에게 접근하기가 쉬워야지 내가 서비스를 주든 말든 그 과정이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 얘는 서비스 평가를 위한 외형적 단서이기도 해요. 우리 피지컬 에비던스 기억나나요? 서비스 평가를 위한 외형적 단서가 물리적 환경. 이 4개네요. 이 과정 측면. 이거를 자, 예를 들어서 뭐 이 중에 성과 측면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는 말이죠. 이거 같이 기억해 두세요. 이 각각에 해당되는 항목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과 고객 특성을 반영해서 서비스 산업 전반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 정도를 나타낸 종합지표다. 라는 거. 그 다음 이 서비스 품질 차원 볼게요. 이렇게 넘어가서 이 서비스 품질. 이것도 외워야 돼요. 첫 번째는 일상적인 이 서비스 품질 차원인데요. 일상적인 이 서비스 품질 차원에는 4가지가 있어. 첫 번째, 고객이 사이트에 접촉하고 나서 원하는 제품과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가능한지의 여부. 내가 사이트에 접속하고 나서 나 이 립밤에 대한 정보 좀 찾아보고 싶은데 이 브랜드는 어떤 건지, 내가 근데 그 고객이 노력을 최소한으로도 해도 되는 건지. 효율성. 이 립밤을 구매하기까지 거래를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게 효율성이라는 거예요. 효율성. 다음, 사이트의 기술적인 기능, 상품의 구매 가능성,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신뢰성. 믿어야죠, 내가. 믿어야지. 이 사이트가 잘 작동된다는 거를 믿어야지. 신뢰성. 서비스 약속의 정확성, 약속한 시간에 상품 배송, 상품의 보유, 실행성. 이거는 성취 이행이라고도 합니다. 실행성. 서비스 약속의 정확성, 약속한 시간에 상품을 배송해 주는 거, 상품을 갖고 있는 거, 실행성. 신용정보의 안전보장, 구매행동 자료 비공개. 이거는 보안성. 이건 쉽죠. 그래서 일상적인 서비스 품질 차원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구나. 그래서 첫 번째로 효율성이 있구나. 효율성. 고객이 사이트에 접속하고 나서 원하는 제품과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최소한의 노력으로 가능한지 여부. 효율성. 그다음에 신뢰성, 실행성, 보안성이 일상적인 이 서비스 품질 차원이에요. 일상적으로 느끼는 거. 그럼 다음에는 이제 서비스 회복 시 이 서비스 품질 차원이 뭘까? 서비스로 회복할 때. 이거는 응배실을 기억하세요. 응배실. 응답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응답이 빨라야겠죠. 온라인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보증 중요한 거잖아. 응답이 빨라야겠죠. 환불 절차. 응답이 있어야지 이제 고객이 환불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응답성. 배상 또는 보상. 환불 시 배송 비용에 대한 배상 정보. 대놓고 말을 하네요. 배상이라고. 실시간 접촉.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는 직원의 존재 여부를 말해요. 실시간 접촉.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는 직원의 존재 여부. 실시간 접촉. 응배실. 서비스 회복 시 이 서비스 품질 차원의 3가지입니다. 응배실. 요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품질 갭을 볼 건데 갭이 생각보다 조금 이해를 해야 되고 해서 조금 어렵더라고요. 자, 서비스 품질 갭 모형. 이 갭 모형이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서비스 제공자의 바람직한 서비스 전달을 방해하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림을 그리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이렇게 볼게요. 갭 차이라는 거예요. 갭 5 요인이 있거든요. 갭 1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밑에 고객 기대에 대한 경영자의 지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기대 서비스라는 게 있어. 고객이 기대하는 고객의 기대 서비스라고 할게요. 여기는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고객인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갭 1은 이 고객이 기대하는 거를 이 경영자가 파악하지 못했을 때 이거를 시장조사 갭이라고도 하거든요. 시장조사가 갭 똥 같은 거야. 이거는 이 경영자가 고객과 상호작용이 없거나 고객의 기대를 알아볼 의지가 없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케팅 조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경영자가 이해가 없고 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상향 커뮤니케이션이 결여됐거나 그 다음에 지나치게 많은 관리 단계 위에 너무 많으면 정작 중요한 고객의 기대 서비스를 파악할 수가 없죠. 그게 갭 1이라고 해요. 이걸 우리는 갭 1이라고 합니다. 시장조사 갭. 그래서 이 갭 1을 해결하려면 당연히 시장조사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 관리 단계가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좀 축소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상향 커뮤니케이션이 결여됐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거. 뭐 예를 들면 MBWA, 현장 배회 경영. 우리 맨 처음 CS 개론 때 봤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는 거야. 어쨌든 이게 서비스 품질 갭 5 요인의 갭 1을 말해요. 시장조사 갭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여기 경영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경영자가 인지한 내용을 고객의 기대 서비스는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이제 인지한 내용을 서비스 표준화 또는 매뉴얼화를 하는 거야. 서비스 설계를 표준화하고 매뉴얼화 하는 거. 여기서 오는 과정에서의 갭이 있다는 거야. 이게 갭2. 보이시나요? 이 경영자가 인지한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서비스 경영자들이 소비자들이 이런 기대를 안고 있구나 라고 알아도 기대를 충족시키는 수단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서비스를 설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영진들이. 근데 그 설계를 하는데 차이가 있다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디자인 갭이라고 해요. 디자인 갭. 갭2는 디자인 갭. 그래서 이렇게 갭2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뭐 어설프게 서비스를 만들었다거나 또는 뭐 고객 기대의 실행 가능성의 인지가 결여됐다거나 목표 설정이 없거나 관리자의 의지가 결여됐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때 이 갭2 디자인 갭을 해결하려면 최고 경영자가 어쨌든 헌신을 해야 되고 혁신이 필요하고요. 구체적인 서비스 품질 목표를 설정해야 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업무의 표준화도 중요하죠. 업무를 좀 표준화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요. 적절한 물리적 증거와 서비스 스케이프가 필요해. 디자인에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뭔가 표준화, 매뉴얼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물리적 증거와 서비스 스케이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인 서비스 설계가 필요하대요. 체계적인 서비스 설계가 필요하다. 이게 해결 방안 갭2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갭5까지 있으니까 갭3를 봐야겠지. 갭3는 뭐냐면, 자, 어쨌든 이렇게 서비스 설계를 만들었어요. 표준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를 고객한테 전달을 해야겠죠. 서비스 전달.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갭3라는 겁니다. 갭3. 서비스 설계를 했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됐어.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을 때 적합성의 갭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전달하는 사람 누구죠? 종업원이죠.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종업원이 나온 거야. 또는 수요와 공급의 일치가 실패했다거나 인사정책의 결함이 원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인사에 관련된 거니까 효과적인 인사정책이 필요하고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종업원이 나왔으니까 종업원 업무 적합성을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뭐 직무 적합성을 보장해줘야겠죠. 뭐 좋은 장비나 기술을 사용해서 성과를 향상시키면 결국은 품질까지 향상이 되니까 그리고 교육, 피드백, 커뮤니케이션 제공, 팀워크 형성해주고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그런 해결 방안이 있다는 거. 갭3 적합성의 갭. 자, 그 다음에 이제 갭4를 봐야겠죠. 갭4는 뭐냐면 요거예요. 자, 이 서비스 전달, 여기 갭3 여기 서비스 전달과 고객에 대한 외부 커뮤니케이션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갭4예요. 갭4. 자, 다시 어쨌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전달했겠죠. 근데 이 서비스 전달한 거랑 커뮤니케이션과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 기업이 과잉 약속을 한 거야. 막 지의 주제들도 모르고 그냥 막 과하게 약속을 했다거나 또는 통합 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다거나 부적합하거나 고객 기대 관리에 실패를 했다거나 이런 원리로 커뮤니케이션에서의 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는 수평적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돼야 되고요. 광고, 인적 판매의 정확한 약속 수행. 과잉 약속이 아니라 정확한 약속 수행. 그 다음에 고객 기대의 효과적인 관리. 이런 식으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차이. 커뮤니케이션 갭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 갭5 이제 다 왔어요. 갭5는 우리 아까 맨 처음에 고객이 기대된 서비스 기억나시죠? 고객이 기대하는 서비스랑 전달받았을 때 전달을 했으면 고객이 서비스 지각했겠죠? 지각된 서비스. 여기서의 차이를 갭5라고 한다. 고객이 느끼는 거. 고객이 느끼는 여기까지 봐보세요.
여기까지 보면 여기가 고객이 느끼는 거고 여기가 서비스 제공자들의 갭이거든요. 고객, 지각된 서비스와 기대 서비스의 차이, 일치하지 않을 때 여기에 요인과 해결 방안은 갭 1, 2, 3, 4가 있고 각 1, 2, 3, 4를 줄여야지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게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의 갭 모형이거든요. 서비스 제공자의 바람직한 서비스 전달을 방해하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게 갭 모형인 거야.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갭 요인들을 줄여야지 고객한테 만족을 준다. 기대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서비스 품질 갭 5 모형이다. 여기까지 일단은 끊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